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저평가됐으며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통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화장품 관련주 연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증권사에서 오래간만에 내놓은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자, 우선 중소형 그 화장품사의 주가 부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괜찮은 종목을 고르려고 하면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을 선별하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또 해줬고요. 이 연우라는 종목이 현재 저평가 상태이고 그리고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분기 실적단에서는요. 일단 연결 매출액이 689억 원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하락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서는 감소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지만 이 증권사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상회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4분기 실적은 기대치 대비해서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들, 그러니까 연우 고객사들 얘기인데요. 연간 수주가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서 매출이 괜찮게 나온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매출이 뛰는 흐름들 주요 고객사에서 현재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영향이 국내 화장품 전반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4분기 들어서 연우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 고객사들에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기존 제품에서 재발주를 중심으로 해서 신제품 수주 이런 준비에 대응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수주 물량 증가가 기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별로 국외 지역 법인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아시아 지역의 수주의 추정치 코로나19 이후에 매출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난 대비해서 괜찮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 지역 하면은 대체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이 큰 차지를 하고 있다. 매출 비중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 지역 같은 경우에도 괜찮아지는 흐름을 4분기 이후에, 작년 4분기 이후에 보였으면 올해도 매출 실적, 그러니까 수주액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온라인 쪽이거든요. 온라인 신규 고객사를 잡아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실적 이익에 대한 상향 조정 이런 부분을 좀 가능하게 했다라는 부분이고, 올해 매출 목표치가 20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억 원 매출을 달성이 가능하면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면서 해외 법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연우는요, 2019년이었습니다.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동화 설비도 확충했고요. 그리고 인력 효율화 등의 작업을 좀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개선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하니까 수익성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만 하더라도 2019년 수준만큼 영업이익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작년 3분기, 4분기 그래도 웬만큼 좀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3분기 여름휴가 명절 상여금과 그리고 고객의 컴플레인 관련 일회성 비용 이런 부분을 제거하면 사실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의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올해는 수익성 개선이 어려운 부분 다 정돈되고 잘 가고 있으니까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19년, 20년, 21년인데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매출액단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영업이익단입니다. 영업이익단에서도
작년보다 올해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일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후에 대한 흐름들, 실적 개선, 그리고 아직까지 저평가됐다라는 가능성 함께 맞물리면서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29,000원 올려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동양생명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요, 동양생명에 대해서 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시장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었고, 두 번째는 이익 추정치가 상향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 때문이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하나금융투자가 증권사였는데 여기에서는 올해 시장금리 상승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사실 보험주에는 이익이 있다라고 시장 이제 공식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익 측면에서 호재성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겠지만 변액보증 준비금 적립부담이 완화가 돼서 이런 요인이 있는데요. 이거에 발맞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만 이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 상승의 최대 수혜주로 대표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변액보증 준비금 적립부담이 완화가 돼서 금리가 상승됐을 때는 보험주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했으나,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변액보험 비중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가 고정이 된 보험 부채 비중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받지는 못하나, 중요한 거는 이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현재 보험 대표주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보다는 현재 이익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부담,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못 갔기 때문에, 특히나 절반 수준이나 못 갔기 때문에 그 가능성, 반등할 가능성을 봤다라는 부분입니다. 금리 상승의 최대 수혜주로 분류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부담이 없다라고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2019년도가 2019년도에서 작년이죠. 2020년도 이게 순이익이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만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감소가 됐냐면 2019년도 자회사 매각 이익이 있었거든요. 이게 860억 원이었거든요. 그 기저효과 때문에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자회사 매각 이익을 날려버리면, 제외하면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걸 제외하면 작년 대비해서 46% 뛴 그런 실적 개선을 맛봤을 것이다 라는 분석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펀더멘털적으로는 문제가 덜하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 4분기 단기 순이 이제 중요하니까 보면은 지금 90억 원이거든요.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3분기 대비해서는 6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작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로 가보면 이게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런데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 전환되겠다. 결국 4분기 순이익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에서도 모멘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4,900원 올려 잡았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실적도 개선이 되고요. 두 종목 다 현재 주가의 위치는 낮다, 조금 더 반등할 탄력이 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동양생명 연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